아비브 부신스키 전 베냐민 네타냐후 미디어 고문이자 비서실장님과 함께 이스라엘 정치 상황을 논의하겠습니다. 아비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웬.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쟁이 이스라엘 정치, 특히 올해 말에 있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당고 장군과는 달리 이것이 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매우 이분법적인 답변입니다. 우리가 이기거나 지는 것, 둘 중 하나입니다. 이긴다는 것은 우라늄뿐만 아니라 정권도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정권을 전복하지 않고 우라늄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대중은 이 전쟁을 나쁜 전쟁으로 여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합동군과 함께한 우리의 독특한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북쪽에서 안타깝게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본 후에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네타냐후는 우리가 헤즈볼라를 수십 년 동안 약화시켰다고 말했지만 말이죠. 그리고 오늘 밤에도 우리는 레바논에서 나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국민들이 단순히 이란인들을 공격하고 지도자들과 그 전임자들을 제거하는 것 이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라늄도 정권도 그대로인 채로는 이스라엘 국민들은 네타냐후가 궁극적 승리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그를 처벌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 의견에 반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함해 사람들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금방 잊기 때문입니다. 벤자민 네타냐후처럼 매우 노련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당신도 그를 위해 일한 적이 있잖아요. 네타냐후가 사법제도, 언론, 딥스테이트 등 다른 이슈로 지지층을 다시 결집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이란 전쟁의 기억에서 다른 이슈로 옮겨가 선거 당일 리쿠드당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도록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지지층만으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연정은 50석, 53석, 많게는 55석을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야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61석이라는 최소 기준이나 과반수를 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야당이 더 강합니다. 저는 네타냐후가 정말로 꼼짝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층에만 묶여 있고 다른 유권자들, 즉 중도나 어쩌면 중도 좌파 쪽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는 우파로 몰리고 있고 여전히 의문이 남는 약속들을 하면서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궁극적인 승리라는 것이 정말 존재할까요? 그리고 그가 이란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거둔다면 아마도 우리는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타냐후 맞아요. 그는 10월 7일 실패했지만 그 이후로 지금까지 중동의 현실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오웬 네타냐후는 이 상황을 질질 끌고 또 끌면서 어제 예산에서 매우 큰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자신의 연정을 연장하려고 했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면서요. 뭔가 좋은 일이. 조금 전에는 시리아와의 평화, 어쩌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평화, 심지어 레바논에서의 평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약 20주 후쯤에 선거가 치러질 때쯤이면 그게 정말 아주 큰 의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은 진정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란에서의 명확하고 확실한 승리뿐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타냐후가 새로운 비책을 꺼내는 모습을 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민심도 꽤 굳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비비에 집착하거나 비비를 반대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네타냐후가 이 현실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비브 아리엘입니다. 전 총리 나프탈리 베네트는 지난주 이스라엘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며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일찍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분명하게 발표합니다. 저는 오늘 새로 구성된 정부에서 전시중 하레디 징집방해와 이스라엘 안보 훼손 문제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립할 것임을 분명히 발표합니다. IDF가 승리하는 데 필요한 추가 수만 명 병력 확보를 누가 방해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시 중에 병역법을 고의로 위반하는 데 가담한 모든 사람은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곧 우리는 전후회의 가치를 되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결을 되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희망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네타냐후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했군요. 당신 말대로 20주 뒤 선거일 직전 주말에도 베네트가 계속해서 주요 야당 후보로 남아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우선 베네트의 발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가 말한 대로 예산이 종교인이나 초정통파에 의해 약탈당했다고 느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베네트를 비판하는 건 쉽죠. 알겠어요. 그런데요. 라고만 하면 되니까요. 현 정부도 하레딘과의 연정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돈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베네트는 만수르 아바스에게 많은 돈을 지불하는데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논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네타냐후와 베네트는 다툴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아리엘, 다시 당신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베네트가 지도자가 될까요? 야당의 지도자가 될까요? 그가 여전히 여론조사에서 다수 혹은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나요? 하지만 게디 아이젠코트가 정말로 힘을 얻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실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야당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서로 싸우면서 누가 그들의 리더가 될지 결정하려고 하면서 실수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강점은 매우 다양한 형태의 야당이라는 점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야지골라는 좌파 출신으로 그의 목표는 아랍 사회에서 유권자를 끌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야빅 둘리베르만은 오늘도 사형제를 지지했어요. 오른쪽에는 테러리스트에 대한 사형제를 지지하는 야빅 둘리베르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이 더 다양해질수록 네타냐후 진영의 유권자들을 다른 진영으로 끌어오거나 이동시킬 수 있을 거예요. 만약 한 명의 지도자에게만 집중한다면 예를 들어 나프탈리 베네트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야르고라는 나프탈리 베네트가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거예요. 저는 그것이 진영의 해가 될 것이고 오히려 역효과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 관점에서는 지금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집중하고 있고 정부의 잘못된 점이나 정부가 준수하지 않는 사실에 집중하는 대신에 그런 것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법 사법기관 그리고 종교인들이 네타냐후를 조종하는 방식에 대해서요. 그리고 물론 징병법이 시행되지 않거나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군복무를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부담을 지게 된다는 점도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상대편의 단일 지도자를 지명하려고 하는 것은 싫습니다. 네네. 후안, 야당 군락에서 잠시 벗어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니 빠른 답변 바랍니다. 선거 후 베니민 네타냐후가 이스라엘 차기 정부를 구성할 확률을 몇 %로 보시나요? 어떤 가능성을 주시겠습니까? 어려운 질문이네요. 제가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런 질문을 좋아합니다. 숫자가 얼마입니까? 네. 네, 하지만 누가 감히 도박을 하려고 할지는 모르겠네요. 이란 사태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 네타냐후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국민들이 정권을 전복시키고 핵시설을 제거한다면 네타냐후에게도 충분한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이건 제 예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타냐후는 다음 총리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네, 그 자체로도 중요한 발언입니다. 아비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 선생님도요.